프리랜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돈을 미리 어느 정도 모으고 시작해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재미는 진짜 너무 당연한 것 같다라는. 일이 너무 많아지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수익은 일단 월급보다는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부탁드려요. 저는 문영선이라고 하고요.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고 93년생입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여기 근처에 로컬 스티치 소공이라고 제가 일하는 곳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컨디션 점수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컨디션 10점 점수 만점에. 7점? 아니다 6점. 날씨가 너무 춥고요. 출퇴근 시간은 보통 몇 시에 출퇴근 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서 3시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넘어가서 또 다른 회사에 일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6시에 끝내려고 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죠? 집이 그 인천 쪽에 사는데 여기까지 한 1시간 10분 걸렸어요. 1시간 10분이요? 그러면 네.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은 6시 일어났어요. 네. 6시요? 이게 프리랜서라고 해서 뭐 늦게 일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그쵸.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회사의 그 루틴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제 사이클을 맞추는 게 좋고 남들 놀 때 같이 노는. 주말에 쉬고. 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시고 출근하세요? 네. 아침에 뭐 책 읽고 커피 마시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하는데. 물론 맨날은 아니고. 네. 네. 이거는 이제 저의 목표 같은 거고. 요즘에 너무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 버려가지고 그냥 그 모닝 저널이라고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써보는 거? 그런 거 한 5분 이내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거는 어제 일과를 적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전날의 일과를 한번 간단하게 남기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하루가 너무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저 원래 생활 운동을 즐기기 때문에 계단으로 오신고 가려고 했는데 계단으로 가요 그러면? 아니요. 원래대로 와요. 계단 좋아요. 계단 좋아요. 생활 운동. 항상 그럼 계단으로 가세요? 여기 저한테 항상은 없어요. 저는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제 노력이 있고 현실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은 네. 다 공유 오피스예요? 네, 공유 오피스여가지고 다른 회사 분들도 있고 이제 이 중에 한 곳을 제가 일하는 회사가 그 안에 입주해 있어요. 이제 여기 제가 파트너로 일하다 보니까 자리는 없어서 여기에서 공용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제 일을 좀 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 일하시는데 말 걸어도 돼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마케팅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여가지고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활동을 뭐 찾아보고 또 제가 실제로 실행도 하고 구독자를 늘리는 게 저한테 주어진 약간 미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제가 뭐 뭔가 데이터 같은 거를 받아서 그걸 보고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야 주간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일까지의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업데이트하고 거기에서 뭔가 지난주에 했던 액션에 대한 성과나 또 이번 주에 해야 될 것 그런 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저 혼자 가지는 편이에요. 파트너로 일하시는 거지만 되게 네. 직원처럼. 그쵸. 네. 여기는 법인카드도 주세요 저한테. 진짜요?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 회사의 이제 되게 열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전혀 뭐 파트너라고 해서 그냥 자리만 없다 뿐이지. 그냥 네. 직원처럼 네네네. 하는 일은 똑같네요. 네, 일에 대한 밀도는 되게 비슷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저도 만족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 회사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콘텐츠 회사여서 그래서 재택도 가능한 거고 콘텐츠는 아무래도 외부에서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또 막 시기를 엄청 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파트너랑 일하는 게 가능한 구조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딱 자기 자리가 세팅이 돼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딱 뭐하든 네, 저는 마우스도 없어요. 일부러 완전 제 몸을 여기다가 최적화시켰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듀얼 모니터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그냥 노트북 하나로만. 왜냐면 저는 막 또 데이터 봐야 되는 일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가 막 뭔가를
많이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마우스 진짜 안 쓴 지 오래됐어요. 네, 마우스. 네, 저 이거 이 트랙패드 워낙 편하기도 하고 뭘 더 많이 들고 다니느니 차라리 자세를 고치고 싶다. 아, 근데 지영님은 나와도 되죠? 너무 좋아요. 저희 맞아요. 어피티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네, 맞아. 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지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 어피티 버스 이사님. 왔어요. 저희 네. 팀원들 너무 어. 밤새 고생하셔가지고 한 번씩 아, 진짜? 늦게까지 해요. 아. 아니 아예 새는 게 어. 아니라 그 어. 저번에 집중하셔서 늦게까지 계셨거든요. 진짜? 회의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이번 주는 원래 전주에 조금 감소를 했었는데 다시 원복이 됐어요. 다행히 같이 협업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분도 너무 잘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슬로건은 그냥 한번 펼쳐만 주시면 여기 마케팅 회의에서 지난주에 확정을 했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공유 한번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 장소도 뭔가 본인들이 딱 픽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효율화가 저도 협업하면서 되게 여러 케이스를 접하니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머니레터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2월에 본격적으로 할 건이어가지고 미리 아이데이션만 좀 해두면 될 것 같아서 기획 예정인데 그 레터 내에 친구 추천할 수 있게끔 좀 탭을 넣으려고 해요. 그때 고민되는 게 리워드 부분이어서 요거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게 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몇 개이고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지금 몇 개예요? 아, 지금은 두 개 굵직하게 있고 단기 프로젝트가 네네네 팀으로 속해서 하는 게 2개고 작은 거는 2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일을 따내셨어요? 저는 어쨌든 결국은 주변 사람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 네트워크를 가지는 게 필요한 게 공유 오피스도 사실은 뭐 안 가고 그냥 카페나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유 오피스에 가면은 다들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일이라는 거에서 항상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은 뭔가 일할 기회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몰 브랜더라고 스몰 브랜드의 뭐 이제 성장이나 코칭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계시는 그걸 만드신 신혜님이 유튜브 인터뷰를 하신 걸 보고 제가 너무 인상이 깊고 그 당시에 뭔가 혹시나 마케팅적 고민이 있으시면은 같이 뭔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 DM을 보냈어요.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 보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어떤 일을 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마케팅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은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스타 DM을 보낸 거죠. 대박이다. 그게 회사에 있을 때였어요? 네, 저 회사 다닐 때였어요. 그냥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거에도 항상 관심을 조금 열어두고 있는 편이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궁금한 사람이면은 먼저 연락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게 대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이 강연을 했는데 인상 깊으면 가가지고 명함 받아서 나중에 그분한테 막 연락해서 현장 실습 같은 것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성격상 막 그렇게 거절당해도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처음에 컨택을 하실 때 어떤 걸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팁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하는 강연을 가면 만약에 제가 그분이랑 뭔가를 더 하고 싶으면은 가서 그냥 명함을 받는 것 같아요. 명함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기억을 해뒀다가 그리고 인스타 DM을 보낼 때는 일단은 그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뭔가 이 사람도 내가 뭔가를 보냈을 때 이게 오케이 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낼 때 그냥 저 만나주세요가 아니라 어쨌든 저의 상황이나 제가 했던 일이나 이런 거를 가볍게 정보를 담아야 하고 그 정보에 좀 그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과 내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 거라는 그림을 그려주는 식으로 메시지를 좀 그래도 정성껏 쓰는 것 같아요. 서서 이렇게 보냈을 때 웬만하면 다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을 만나면 4명 다 뭔가 좋게 연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만나고 당연히 흐려질 때도 있고 어떤 인연은 더 오래 갈 인연으로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프리랜서긴 하지만 막 단건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좀 중장기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건수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마케팅이고 제가 퍼포먼스 마케팅이 메인이고 그냥 크게는 마케팅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그냥 한 번 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모니터링 하다가 이렇게 한번 액션하고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하면서 그게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뭔가 단건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게 저한테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회사원 같은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조금 굵직한 일들을 하고 그 제일 노력하는 부분이 재계약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 프리랜서분들은 이제 단건 프로젝트로 연명까지는 아니지만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안정적인 형태의 프리랜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퇴사하시기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작년 7월에 퇴사를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올해 초만 해도 진짜 불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이 무거운 만큼 하나가 빠져나가면 저한테 영향이 크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상황이나 조건이 서로 안 맞으면은 당연히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프리랜서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돈을 미리 어느 정도 모으고 시작해라. 그럼 이렇게 평온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대신 수익은 그럼 어떤가요? 수익은 일단 월급보다는 완전 진짜 월천 이런 건 절대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되려면은 진짜 뭔가 몸을 갈아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짧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정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고 회사는 회사라는 그 자원을 쓸 수 있지만 개인으로 있는 거는 그런 거 다 제 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쓰고 있어서 월에 얼마 나가요? 40만 원 선? 월세에 가깝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공유 오피스가 주는 매력이 커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써야 되지 싶은 것 같아요. 뭔가 공간에 대한 그런 자유를 주고 시간에 대한 자유를 주고 일 잘하는 인재를 영입하는 성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장려해요. 왜냐하면 이게 콘텐츠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콘텐츠의 영감이 될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활동하고 오히려 이제 OPT는 경제, 돈에 대해서 조금 기민한 곳이니까 사실 부업 이런 게 개인의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면은 회사에서 그거를 막을 필요는 없는 내가 본업만 잘하면 그래서 그런 쪽에 되게 열려있는 조직이어서 저도 일하면서 와 너무 약간 이상적이다? 근데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만족하시는데 좀 어떤 사람이랑 어떤 팀이랑 좀 일을 해야 좀 본인을 잘 맞는 일적으로는 제가 못하는 일은 안 할 수 있는 조직. 광범위해요. 일이 이것도 마케팅이고 저것도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계속 알아가고 있는 단계지만 제가 잘하는 일이랑 못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해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조직은 제가 못하는 일은 맡길 만한 사람 누군가가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고 두 번째적으로는 진짜 그냥 저는 좋은 사람 이거를 절대 일에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과정을 잘 풀어나가는 걸 즐거운, 재밌는 과정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사람이 좋으면 저는 그걸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 너무 동력이 생겨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일은 잘하지만 인성에 문제 있는 동료 vs 일은 못하지만 애는 참 착해도요. 이 진짜 어렵긴 한데 근데 후자인 것 같아. 같은 맥락에 또 일도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못하면 어떤 주변의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퍼포먼스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여지가 있긴 해요. 물론 이거는 밸런스 게임이니까 옆에 자꾸 조건을 붙이면 안 되지만 적당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일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할 때 나의 퍼포먼스도 잘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집이랑 사무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시나 보네요. 네네네 그날 기분에 따라서 피어가지고 진짜요? 진짜 기분에 따라서
오피스를 갈까 말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게 불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확실히 그건 그러니까 그 일의 집중도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좀 일이 무거우면은 아무래도 오피스가 더 잘 되고. 외롭지 않아요? 혼자 일하시면? 근데 저는 이제 이 파트너십으로 일을 더 깊게 하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일을 주고 일 끝나면 반납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일 대부분이 다 협업이에요. 미팅도 계속 주에 한두 번씩 계속 하니까 네, 외로운 거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나도 협업 파트너를 구해야겠다. 적당한 것 같아요. 역으로 이동을 해서 합정에 제가 말씀드린 공유 오피스를 갈 거예요. 오늘 어피티에서 회의하고 일이 좀 늘으신 것 같아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미팅이라는 게 미팅 끝나고 나면 갑자기 꽃깃에 스쳐만 지나가도 일이 생긴다는 거. 아, 근데 그래도 되게 좋은 게 이렇게 미팅하면서 해야 할 일을 다 같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무슨 내일은 협업하는 다른 회사가 이제 거기랑은 주간 미팅을 화요일에 해요. 그러면 진짜 몇 개의 회사랑 일을 하는 거네. 그렇죠? 네. 회사가 일단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 그래서 이거 밸런스 게임인데 3초 시간 드릴 거거든요. 3초밖에 안 줘요? 네, 5초 드릴게요, 5초. 아. 이게 사수가 있다면은 A to G까지 터치하는 사수, 방목시키다 못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사수. 따지자. 연찬날 쏟아지는 클라이언트 전화, 퇴근 10분 전 업무 받아서 야근하기. 뭐가 더 전자가 그냥 뭔가 제 마음의 네. 선택이 전자기는 했어요. 연차에 전화 받는 거? 빨리 그런- 그렇게 끊으면 되니까. 그런 상황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프리랜서는 따로 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네, 연차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항상 온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같이 노는 사람한테 미안하긴 한데 그게 신경인 그렇겠다. 것 같아요. 공유 오피스인데 되게 소규모 공유 오피스, 약간 지인 기반의 근데 새로운 분들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한 자리가 8좌석 되나? 연말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서로 아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너무 재밌어. 네, 연말 파티 같은 것도 해서 이제 처음 막 같이 인사도 하고 이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끔 가지려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이는 회식 자리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마케터라는 커리어가 잘 맞는다고 느껴지는지 처음에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마케팅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진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광범위하죠. 네, 되게 광범위하고 제가 해왔던 일들을 다 하나의 키워드로 묶었을 때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약간 마케터라는 일로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걸 하면서 좀 좋은 거는 되게 뭔가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마케팅이 되는 건데 엄청 다양하게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일을 루틴하게 하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편이어서 뭔가 계속 미션이 좀 달라지고 또 새로운 걸 계속 발굴을 해야 하는 게 마케팅이라는 일이어가지고 가끔은 이게 진짜 힘들기도 한 것 같거든요. 항상 약간 나 자신을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약간 정체되면 안 되고 항상 조금씩이라도 상승 곡선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마케팅이어서 그리고 사람들이랑 계속 협업하는 일이라서 좋은 것도 큰 것 같아요. 생활운동 달인이시네. 그런데 아니다 사람이네. 안녕하세요. 고정석에 있는 오피스. 여기 오피스예요. 제 자리가 여긴데 너무 책밖에 없고 회사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책상에 뭘 안 두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좀 너무 없어서 어떡하지? 2024년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2024년 목표? 막 기록을 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차분하게 보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그래서 모닝 저널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성까지. 성과예요? 네. 가정이 아니라요? 아까. 근데 실제로 성과가 맞아. 그러니까 성과가 좋아야
성과가 좋아야 당연히 그냥 연속성도 생기고 과정이 즐거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 효과는 돈인가요? 아니요, 내 돈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성과,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네, 저는 돈이 완전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확실히. 라이프를 꾸려가고 싶으신가요? 근데 꽂혀있는 화두가 뭐냐면 10년 뒤를 기대하게 만드는 삶을 어떻게 할까? 3가지가 키워드로 생각났는데 취미는 저 취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뭔가 든든해. 그냥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서 취미로는 되게 쌓아갈 10년이 기대가 돼. 그리고 지금 남자친구랑도 너무 잘 맞게 잘 만나고 있어서 이제 10년도 기대가 돼요. 근데 이제 본업에서는 고민인 거예요. 10년이라고 치면 뭐 아시다시피 마케팅이라는 일이 10년 동안 전문성을 물론 좋은 경험이 계속 와서 잘 쌓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마케팅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하드스킬 같은 걸 말씀하시나요? 뭐 기술 더 배우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는 계기가 있으면 배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어떤 하드 스킬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미리 예를 들어 뭐 SQL,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거 미리 배우는, 그러니까 물론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대비는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 스킬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지금 약간 뭔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리를 그냥 천천히 생각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 아예 다른 결국 근데 마케팅이랑 이제 마케팅에서 퍼질 수 있는 꼭지일 것도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자, 질문. 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가장 끌리는 단어는? 여기서 몇 개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만 원식이니까 하나만 탁월함. 근데 이게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탁월하고 싶어서 진짜 객관적으로도 잘하고 저도 만족스러운, 근데 그게 과정과 결과 모두가 그냥 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서도 조금 약간 남들이랑 달랐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뽑는다면은 조화도 보이는 것 같아. 일을 좋아하는데 너무 일에 매몰되고 싶지는 않은, 재미는 진짜 너무 당연한 것 같다라는. 사실 당연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아. 재미를 기준으로 세울 수 없죠. 오케이. 그래, 일에 진심인 이유는 그럼 저는 재미겠다. 재미인데 이게 일과 라이프,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일의 양을 컨트롤하는 거지. 내가 딱 재밌는 성까지만 하기 위해서. 저는 진짜 재미라는 키워드가 되게 세요. 재미와 호기심. 근데 되게 좋았던 말이, 어떤 막 15년차 베테랑으로 일하신 분이 일을 선택할 때 연봉이나 이런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라고 답을 했는데, 돈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서 그 일을 하는데 호기심이 없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됐거든요. 이게 계속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야 애정이 생기고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 저는 그게 조금 더 센 사람이기는 하고. 인터뷰로 섭외를 했는데 소감이 또 어떠신지. 어쨌든 남들이랑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같고, 저도 이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지? 라는 생각을 좀